우리는 모두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좌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불쾌함이 쌓여 결국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 마치 폭발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의 통제력이 무너질 때 분노는 마치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그 감정을 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방감이 긍정적인 결과처럼 보일 수 있어도 과학적으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후에 우리가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분노를 미화하고 심지어 낭만화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마치 영웅처럼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강인한 여성 캐릭터나 남성적인 남성 캐릭터가 적과 맞서 싸우며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그려집니다. 분노는 때로는 정의로운 행동의 표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의 분노 문화에서 "어떻게 감히?" 라고 마이크 앞에서 소리치는 모습은 세상을 개선하려는 열망의 상징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힘의 상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추진력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믿어야 할까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대신 우리는 이 감정을 제어하고 감소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종종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한때 불교 사원에 한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이 생명체는 매우 무서운 모습으로 선방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괴물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괴물은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이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스님은 괴물을 두려워하거나 분노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괴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불교의 이러한 접근법은 현대 문화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더 큰 분노로 맞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시 분노로 맞서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분노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장애물로 여겨지며 악의로 분류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고통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간주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철학자 세네카 역시 분노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 표현하며 이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분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표출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노의 폭발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조차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감정 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스님 아잔 소나는 분노를 어리석은 죄의 집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노의 뿌리는 혐오감에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분노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입니다. 분노는 항상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잔 소나는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가 단지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분노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할 때 사실 그 순간 내내 우리는 분노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극에 달해 폭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방감은 단지 분노의 불쾌함이 사라진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철학자나 스님들의 말을 신뢰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과학적 연구가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풀어버리면 마치 체내에 독소를 배출한 듯한 후련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불리며 그리스어 카타르시스에서 유래하여 정화 또는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 이론은 감정의 해소를 통해 내면의 분노와 공격성을 풀어냄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개념에 기반을 둡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억눌린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분노를 수증기처럼 배출해야 한다는 수력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유효할까요? 과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을 부정합니다. 1950년대에 호른버거가 수행한 실험은 카타르시스 이론을 검증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서 한 그룹은 10분 동안 못을 박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그룹 모두 자신들을 모욕한 사람을 비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못을 박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의 연구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15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하여 수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소피 카예르빅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자극을 증가시키는 활동은 분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강도의 운동이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샌드백을 치는 것과 같은 활동은 오히려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자극을 줄이는 활동이 분노 관리에 더 효과적임을 발견했습니다. 브래드 부시먼 교수는 사람들이 흔히 분노를 표출하면 해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좋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분노 표출은 오히려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분노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을 더 지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이를 기름을 부어 불을 끄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샌드백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며 분노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아잔 소나의 주장과 과학적 연구 결과는 분명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해소한다고 믿는 행위는 실제로는 그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노는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며 그 자체로 치료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분노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극을 줄이는 활동, 즉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방법임을 시사합니다. 저는 불교나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신체적 자극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마음챙김, 명상, 요가, 호흡 운동, 그리고 즐거운 신체 활동은 분노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히는 것이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분노방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명상 수업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심지어 러시아의 체계적인 호흡 운동, 시스테마와 같은 호흡 훈련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 소피 카예르빅은
점진적 근육 이완 기술과 일반적인 이완법도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다름없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대다수의 자극을 줄이는 방법들이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분노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에서 간단한 영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카에르빅은 말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부시먼 교수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항상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좌절감이 쌓일수록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충동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몸은 차가운 물에 갑자기 닿았을 때 즉시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불쾌한 감정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분노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제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악화시키고 그것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중문화가 제안하는 방법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는 불쾌감을 즉각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분노는 더욱 강렬해지고 이는 관계의 파괴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강조하는 분노 표출이라는 개념은 사실 해소가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